이제 또 오늘 약간 역배주의보 일본 야구 대량 역배가 많이 터졌습니다. 역배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나 좀 아쉬웠다. 그지? 요미가 또 정배가 나오는 바람에 세이브가 또 승리를 했죠. 일단 순위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세이브가 요렇게 되면 뉴nem이 적고 소뱅이 적고 요렇기 때문에 세이브가 아마 또 이제 지금 현재 1위타를 했어요. 1위타를 했다. 일단 조금 대단한 일입니다. 뉴nem과 어떻게 보면 소뱅이 한꺼번에 져버렸다. 이런 부분들 우리 또 예측을 했던 내용인데 조금 아쉽게 조금 그랬다. 요미 조금 좋게 봤던 게 조금 아쉬웠다. 자, 아무튼 이제 롯데 5이닝 승 통과고요. 5이닝 승하고 곧바로 또 역전을 당했어요. 그죠? 일단 SSG 2.5 프렌 조금 위기 상황인데 노경은이가 조금 잘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아가 지금 이제 오버가 나야 되는데요. 이게 또 1회 이후에 점수가 또 발생을 하다가 조금 쉬었어. 쉬다가 이제 또 조금 먹먹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게 또 오바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들 조금 이제 또 8회 초기 때문에요. 거의 막바지인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빈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삼성 말리론 디아즈가 또 말로 홈런을 쳐버렸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좀 어지럽게 되네요. 말로 홈런 또 나왔어. 자, 아무튼 이제 또 새벽으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일단 또 SH 경기도 6회 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한번 또 끝까지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쟁여놓고요. 일단 KT가 우천 취소기 때문에 6.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배당은 저도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조금 산출이 조금 어렵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또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또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겠고, 자, 이제 오늘 경기 본격적인 라운드. 오늘은 금액 2배다. 우리가 또 이번에 최근에 또 금액 2배, 금액 2배로 뭐 일단 최근에 5.2배, 또 2.8배, 또 2.7배. 조금 금액 2배는 조금 잘 방향성이 조금 좋았어요. 그죠?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금액 2배 잘 노려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피츠버그와 마이미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또 스킨스와 또 맥스메이어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승패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죠. 아무래도 스킨스도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지만은 올 시즌 원정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약간 이제 홈 경기는 여전히 또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맥스메이어는 지금 이제 홈 원정 가지 않고 미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승패 조금 난항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지금 현재 마이미가 물론 또 오늘 약간 연승이 조금 끊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 또 10경기 동안 8승 2패였다. 8승 2패로 상당히 또 호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또 마이미 역배 가능성도 한번 또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맥스메이어도 스킨스 못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마이미 역배 한번 또 가능성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7.5 기준점 지금 언더가 또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또 이제 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사이드를 또 공략 포인트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두 팀 선발들 뭐 최근에도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려면은 전 충분히 또 여기 조금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더와 함께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좋은 경기 방향성 조금 이제 마이미 역배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독일과 큐라소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체급차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또 이제 약간 1.01배의 개똥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헨리도 또 2엔드를 받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겔스만 체제에서 무엇보다 이제 또 이번에 또 명예 회복을 또 노리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나겔스만이 또 독일 부임을 하고 나서는 공격적인 텐션들이 조금 올라와 있죠. 그런 부분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퀴란소의 맞대결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또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노이어 골키퍼 빼고는 이제 부상자들이 없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퀴나소 역시도 또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중 국적이 또 허용이 되면서 최근에 또 유럽 선수들이 대거 또 가세를 했거든요. 물론 또 이제 약간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그 아인토벤의 백업 공격수 로카디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버티고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이브리그급 이렇게 전력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좋은 내용은 아니죠.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퀴란소 역배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 대비해서 END 배당인데 1.35 배당. 조금 부담스럽다. 어떤 퀴란소 입장에서 오늘 라인업을 대거 낮출 거예요, 그죠? 낮추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존에서는 퀴란소가 약간 승점 자판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라인업을 두 줄 수비로 이렇게 조금 버텨냈을 때 과연 또 독일이 또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또 얼마만큼의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D조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 또 코트디부아르, 독일, 그리고 또 퀴라소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죠. 퀴라소가 승점 자판기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은 일단 맞대결이 또 없는 매치다 보니 저는 조금 고민이 된다.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메인감으로 두기에는 배당 대비해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핸디 무승부 타고 조금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한번 또 선택지를 잘 골라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를 이제 4.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를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패턴들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배당 대비해서는 메리트는 없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워싱턴과 시애틀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적으로 시애틀 헨콕이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 헨콕이 올 시즌 작년에는 원정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올 시즌은 원정 성적이 나름 또 개선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근데 약간 홈 성적이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 원정에서 3승 1패 2.78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마이콜라스는 역시 또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다. 지금 현재로 세인트루이스 시절 때가 조금 더 좋았고요. 일단 워싱턴 와서도 여전히 꾸준한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1승 3패 7.94의 방어율로 홈 경기의 어려움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약간 헨콕의 원정 성적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시애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볼티모어와 샌디에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전력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로저스도 그렇고 뷰러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0점을 조금 잡고 있긴 해요. 전반적인 피칭 내용들이 조금 폼들도 조금 올라와 있고 승수도 조금 챙기고 있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로저스는 올시록 홈 성적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 또 뷰러는 또 원정에서의 또 실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통합했을 때는 여기는 약간 승패보다는 9.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또 양 팀 선발들이 최근에 상승세긴 합니다만은 로저스는 홈이 약하고 뷰러는 또 원정이 약하다는 점들. 여기는 9.5바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토론토와 뉴욕 양키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패트릭 코빈과 워렌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코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또 코만꿀의 또 이미지를 조금 벗고 있죠. 물론 또 작년부터도 그랬고 최근에 페이스가 또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또 무엇보다 패트릭 코빈이 또 크게 한번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또 이제 코빈 원래 또 패턴을 조금 이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애틀전에서 5.1인 동안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 또 그 직전에 필라델피아였죠. 필라델피아전에서 3이닝 동안 4피안타 5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본래 도용도 조금 늘어났고요. 최근 또 애틀란타 상대로도 5이닝 동안 또 홈런 허용 또 4실점의 패배 이러면서 최근에 약간 두 경기 동안 홈런 2방 포함해서 볼넷은 8개 그리고 또 이제 9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패턴들
원래 코빈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코반꾸를 조금 다시 또 진행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워렌 같은 오시는 어떻게 보면 게리콜이나 이런 자들이 조금 부상으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슐리틀러와 윌 워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대 또 폼이 좋다. 특히 또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오시는 또 3승 무패 2.5일의 방울로 원정 경기가 되려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최근별에 또 역시 또 뉴욕 양키즈를 조금 좋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빈 최근 얻어맞고 있다는 점들, 월에는 원정 경기가 더 좋다는 점들. 자, 용일은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또 본다면은 8.5라면 또 오바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또 여기는 양키즈 사이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매치와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치와 또 애틀란타. 자 지금 현재로 또 양 팀들 같은 또 어떻게 보면 뉴욕 매치도 최근 타격감은 조금 몽골몽골 올라오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애틀란타는 여전히 또 좋은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최근의 흐름들이 약간 조금 저조한 내용들도 없잖아 있긴 하죠. 약간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오늘 경기는 페렐타와 브라이스 헬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오늘도 애틀란타가 3대1의 승리를 거뒀죠. 나름의 또 약간 조금 나야를 또 공략을 조금 못했고 마틴 페레즈가 나름 또 이제 조금 버텨주면서 약간 마틴 페레즈의 또 역량과 불펜을 조금 갈아넣어서 승리를 조금 거뒀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데 자, 엘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분위기가 뭐 꾸준한 페이스예요. 나름 또 이제 올 시즌 딱히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경기도 없고 그럴 정도로 최근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은 페널타는 미러키에서 지금 올 시즌 또 뉴욕 매치로 넘어와서 약간의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또 용기가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페널타는 홈 경기에서의 또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브라이셀드는 또 원정이 또 본인 피칭 대비해서 크게 또 변화가 또 없는 내용들. 최근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닝 소화도 잘 되고 있고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왜 애틀란타가 역배인지 조금 이해할 수는 없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애틀 역배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더는 대로 또 원정 성적도 조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페널타는 홈 경기가 계속해서 조금 기복을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애틀 역배 가능성 어느 반은 패스 이렇게 한번 또 진행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경기입니다. 게빈 윌리엄스도 올 시즌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쳐주고 있고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게빈 윌리엄스 올 시즌 클리브랜드에서 9승을 따내고 있다. 야 이것도 대단한 지표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마이즈도 최근 컨디션이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즈 역시도 올 시즌 약간 스쿠바리 부상으로 조금 고전하는 가운데 다시 또 몽골몽골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만큼은 난이도가 높다. 패스를 하셔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튀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신시내티와 애리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시 선발들 올 시즌 홈 경기가 부진하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달리 또 홈에서의 부진들을 돋보여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에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봇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유달리 또 홈 경기에서 또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7경기 동안 5.1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 방어를 대비해서 홈에서 전부 다 까먹고 있다는 점들 원정이 되려 더 좋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잭갈렌을 올 시즌 역시 또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원래 또 잭갈렌도 기본적으로 홈 강세, 원정 약세 이런 분이 조금 있긴 했는데 원정이 또 약하긴 하죠. 잭갈렌이. 근데 약간 올 시즌 홈에서도 약해요. 그런 내용이고 원정에서 올 시즌 7경기 동안 3패 7.4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조금 고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또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마이미전도 5.1일 동안 9피안타 4실점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승패는 역시 또 배제를 해야 된다. 승패보다는 전 이 경기는 충분히 또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9.5 기준점 오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또 본다면은 신시투스리
홈에서 부진하긴 하죠. 물론 또 잭갈렌도 원정 부진이 좀 있긴 하지만은 유달리 홈 경기가 안 풀리고 있어. 일단 요 경기는 에리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미네소타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래들리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복도를 조금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뭐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조금 3피 홈런을 맞으면서 5실점 패배. 갑자기 피언tun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고 뭔가 실점도 늘어나 있고 이런 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무엇보다 브래들리 최근 기량은 조금 하락세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맥그리비는 또 약간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은 또 상승세입니다. 최근 신시즌에서 6이닝 동안 2실점 역시 또 뭐 나름 또 밸런스를 좀 유지를 했고요. 나름 또 이제 텍사스 상대로도 또 6이닝 동안 2실점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 밸런스의 0점을 다시 또 만들어가고 있다. 시즌 초에 너무 좋았죠. 그랬었는데 약간 하락세를 딛고 이제 또 반등하는 케이스다.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를 조금 좋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의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는 최영별이 또 세인트를 조금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전에 미러키가 또 속을 새겼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점까지 만들고 마지막에 또 추격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미러키 오늘도 1점 차에 또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오늘 중간에 패트릭이 올라와서 다 말아먹었어요. 네, 어서 오시고요.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미러키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해리슨과 산체스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 이 경기는 또 무시할 수 없죠. 해리슨도 물론 직전 경기 때 한 차례 조금 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해리슨도 올 시즌 홈 경기는 끝판대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긁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절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또 이제 또 산체스는 또 그 이상이죠. 산체스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피칭들 특히 또 올진 WHIP가 0.7이에요. 0.72. 그럴 정도로 한 인당 0.72 또 어떻게 보면 WHIP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물론 또 해리슨도 좋습니다만은 전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래도 필라 사이드다. 필라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제길러 또 산체스 나오는 필라 경기는 나름의 또 승률을 또 보장하는 패턴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슨이 또 준수하긴 하지만은 산체스의 압도적인 내용들은 조금 부장할 수가 없겠다. 자, 거기다 또 듀란도 오늘 약간 정신을 조금 차렸더라고요. 듀란까지 조금 마무리해서 조금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할 수 있는 패턴이다. 다만 또 용기는 6.5 기준점입니다. 6.5 기준점. 물론 또 양팀 선발들의 페이스 상당히 또 호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고민이 돼요. 일단 6.5 기준점은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 용인은 필라 사이드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또 캔자스와 휴스턴의 매치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콜렉과 아리게티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콜렉도 올 시즌 홈 경기는 좋아요. 홈에서 2승 무패 1.8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콜렉이도 홈 경기만큼은 최근에 또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고요. 다음에 또 아리게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원정도 또 준수하고 올 시즌 휴스턴 선발들 중에서 제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의 또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아리게티가 일단 팀 내 1선발급으로 상대 또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도 휴스턴이 8대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또 2연승의 반등세 이런 걸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휴스턴의 타격감이 또 살아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아리게티의 또 등판 일정이라면은 콜렉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휴스턴 역배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8.5 기준점, 어느 반은 조금 딱히 소리 가지 않고요. 휴스턴 역배 가능성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LA 다저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페디와 시안의 맞대결로 또 진행되는 경기다.
페디도 이제 또 1승을 따내긴 했죠. 그죠? 1승을 또 따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에릭 페디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뭐 아직까지는 또 조금 페이스가 조금 하락세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늘 또 기복들이 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시안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또 원정경이 조금 안 좋아요. 원정에서의 또 실점도 조금 많은 편이고 최근에 또 역시 또 에인절스전에서도 1.1인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또 조기 강판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안도 역시 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다저스가 약간 하락세요. 하락세를 조금 띄고 있는데 요 경기는 화이트삭스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경기는 난타전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을 수 있겠다. 9.5 기준점 오버와 함께 화상 역배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격감은 또 화이트삭스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다가 또 시안이 또 원정에서 계속해서 조금 얻어맞고 있고 이닝 소화가 안 된다면은 사실 또 불펜 요소들이 과연 또 다저스가 조금 신뢰도를 조금 주지 못한다. 약간 파란 팀이죠. 삼성 같은 느낌이 있다. 그죠? 삼성 불펜 같은 느낌. 혹시 무엇보다 다저스 불펜은 조금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안의 이닝 소화가 안 된다면 화상 역배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애슬레틱과 또 이제 또 콜로라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이 안 펼쳐지고 있어요. 양 팀들 어느 정도의 또 점수대들은 놔주고 있는데 라스베가스 볼파크는 역시 또 약간 공기 밀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자들에게 조금 유리한 구장이고 또 늘 또 이제 난타전이 펼쳐졌었는데 기준점을 못 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또 애슬레틱은 최근에 4연승이에요. 4연승의 페이스로 몽골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데 자, 무엇보다 스프링스는 지면으로 약간 조금 하락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프링스, 뭐 브래들리 이런 자원들 어떻게 보면 브래들리 어디 갔냐? 예전에 또 템파베이에서 상대 또 약간 뭐 정말 잘해줬죠. 그랬던 때가 약간 절정이었고 애슬레틱 와서도 조금 고전하고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페이스인데 조금 피안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또 선발로서도 이닝수가 조금 어려운 친구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또 임팩트가 카드가 약하고 직전에 또 미러키전에서도 5이닝 동안 8피안타 홈런 2방 또 맞고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반면에 또 스가노는 최근에 0점을 잡고 있어요. 스가노 무엇보다 쿠어스에서 지금 현재로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라스베가스 볼파크에서도 나름 또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가노가 지금 현재 나름 또 지금 콜로라도 MLB에서 지금 현재 적응도를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전 쿠어스 홈에서도 5이닝 동안 6피안타 C컵전이었습니다. 3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나름 또 선방했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패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콜로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 계속 애슬레틱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애슬레틱 4연승이지만은 오늘만큼은 선발 매첩에서 스프링스 카드는 조금 불안하다. 역시 또 스가노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표는 끝이 났고요. 두 번째 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추천 개수가 지금 87개가 차고 있는데 얼른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개수 마렵네요. 자, 이제 또 다음 경기 들어가야 되죠. 자, 추천 개수가 몇 개나 찰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 네, 90개는 차야죠. 그죠? 90개는 또 넘겨주셔야 된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섰네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 C컵. 자, 요 경기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이제 또 C컵이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맥도날드가 홈에서 또 약하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접목이 됐던 내용이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고네, 로비레이. 역시 또 홈에서 극강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던 선발들이 최근에 또 홈 경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치는 로건에 또 홈이 약해요. 대로 또 홈이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또 C컵도 3연승의 페이스로 또 반등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치는 홈 경기가 5경기 동안 3패밖에 없어요. 단 한 차례로 승리가 없이 3패에 4.9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홈 극강의 로건앱이 이제 홈에서 단일승도 추가를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롤리슨 카드를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시카고 컵스는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로 조금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긴 이닝을 소화는 안 할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불펜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나락들을 좀 보여주면서 의외로 또 지금 피칭령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없겠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 다시 한번 시카고 컵스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C컵도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 불펜데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메인감으로 조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1점만 놔주면 되겠네요. 1점 마렵네요. 자, 다음 게임 또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부터가 이제 또 상당히 또 난이도를 조금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일본도 만만치 않다. 자, 이제 또 용인은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썸머빌이 또 어떻게 보면 팀 내 또 밸런스를 다 깨먹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말럼 카드는 조금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죠. 자, 근데 오늘 경기를 또 데파이가 또 복귀를 합니다. 데파이가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일전 수준의 공격진들의 새 활로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이고 데파이가 또 가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단 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정 우즈벡전에서의 졸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공격력들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네덜란드가 일본한테 최근에 패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되게 예전 데이터예요. 예전 데이터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13년 이후로는 맞대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또 어떻게 보면 2013년이면 지금 이제 13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일본이 엄청난 체급을 조금 끌어올렸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외파들이 또 질비하고요. 일단 쿠보 또 어떻게 보면 미나미노, 뭐 미토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조금 미토마는 이번에 또 부상이죠. 부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라인업 자체가 이제 퀄리티가 고퀄리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지난 월드컵이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일본은 독일을 잡아냈고요. 스페인을 잡아냈어요. 그럴 정도로 지난 월드컵 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의 돌풍을 조금 일으켰던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그보다 조금 체급이 떨어지는 역시 또 네덜란드라면은 충분히 또 일본이 해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덜란드는 공격은 좋아. 공격은 좋은 팀이지만 역시 또 수비는 또 문제가 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약간 일본 역배가 터지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본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또 F조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 만만치 않은 팀들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솔직히 이 조별리그 충분히 또 통과 가능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일본 역배, 일본 프랭 가능성 또 보고 있는 경기고 가운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네덜란드의 수비는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한번 또 다득점을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지난 월드컵 때도 스페인과 독일을 잡아냈고요. 이번 평가전 때도 어떻게 보면 지난 평가전이었죠. 브라질도 또 격파를 내렸다. 일본 미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과감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F조에서 지금 탄탄한 밸런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이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전 요 경기는 일본 역배, 일본 프랭 2.5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에인저스와 템파베이의 경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또 에인저스 일단 로드리게스가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아무래도 템파베이도 오늘 불펜데이로 레구미나 카드를 조금 꺼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승패라는 조금 템파베이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 성적이 1승 2패, 1승 2패에 9.82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로 로드리게스는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피칭 연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계속 실점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점들. 템파베이는 또 레구미나 또 이후로 뭐 시모나 이런 점들 계속해서 일단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역시 또 대응이 조금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들. 맥클라난 카드 꺼내고 조금 안 좋았던 템파베이인데요. 전 요경에는 충분히 또 템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조금 국내로 와야 되겠다. KBO로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언어바는 패스고요. 언어바 굳이 본다면 역시 또 오바가 좋겠죠. 오바가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기준점이 왜 8.5일까? 조금 의심이 들긴 합니다. 일단 로드리게스 혼자도 8점을 줄 수 있는 카드죠. 한번 또 오바를 조금 생각하시거나 템파베이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와 또 지금 현재로 에콰도르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 팀들 맞대결이 없었어요. 없는 맞대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조금 맹점은 좀 있죠. 일단 맞대결이 없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답답한 내용들이 조금 될 수 있는데,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이제 프랑스를 또 꺾어냈습니다. 평가전 때 스코틀랜드를 잡아내고요. 프랑스를 또 잡아내면서 최근 무엇보다 코트디부아르가 야 장난 아니구나. 역시 아프리카의 복병으로 지금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 12년 만에 또 복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탄탄한 전진력의 압박 축구 이런 볼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밸런스가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에콰도르도 만만치 않죠. 실질적으로 발렌시아나 뭐 엔시소, 카이세도 이런 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약간 에콰도르도 약간 고산지대 2점을 조금 안고 있는 상당히 또 강한 퍼포먼스가 좀 있는데 유난히 또 내려왔을 때 3미터 내려왔을 때는 약간은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고 실제 또 코토디부아르와 또 맞대결 물론 또 지금 이제 안레가 부상이긴 하지만은 또 인터밀란 또 뛰고 있는 보니가 또 이번에 또 월드컵 대표팀에 또 합류를 하면서 상대적 기대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경이나 코트디부아르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 조금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역배 가능성 열려 있고요. 조금 안전하게 가신다면 프랜스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시거나 일단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죠. 언어반은 조금 손을 대지 마시고 승패라는 데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약간 언더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일단 요 경기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는 세대 교체가 아직까지 원활하게 100% 안정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보스턴과 텍사스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보스턴 텍사스 얼리와 또 이발디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얼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피칭 밸런스 물론 또 준수했던 내용들도 좀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고 역시 또 직전에 또 템파베이 상대로 4.1일 동안 뭐 조금 조기 강판 당하면서 조금 졸전을 펼쳤다. 최근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얼리도. 그러면서 최근 일단 시즌 초반에 좋았던 페이스를 조금 까먹고 있는 페이스고 반면 또 이발디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오실 원정에서의 또 기복들이 조금 돋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조금 이발디도 계속 4실점 경기 이런 걸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에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요건 약간 페니파크에서 저는 약간 다득점의 경기가 좀 예상이 돼요. 승패는 약간 패스를 하시고 여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로 9.5 기준점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했어요. 의아하게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요 경기는 몬테리 스타디움 역시 또 몬테리 스타디움 역시 또 멕시코에서 펼쳐지는 경기예요. 멕시코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자 몬테리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어요. 낮에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운 날씨에서 조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무엇보다 스웨덴이 약간 튀니전에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맞대결이 좀 없긴 없는데 무엇보다 라인업 자체도 일단 요케레스나 이삭 이런 자원들의 퍼포먼스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독서노도 약간 지적을 조금 해줬던 내용이긴 한데 뭔가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약간 이제 또 이 더위,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해서 선수들의 약간 체력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니지는 아시다시피 극단의 수비팀이거든요. 수비를 또 중시하는 팀이고 상대 또 라인업을 낮춰가지고 조금 운영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멤버 구성은 조금 아니지만은 나름의 또 주전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더운 날씨에서 스웨덴 선수들의 적응도는 상당히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전 튀니지 경기는 저는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튀니지는 수비를 상당히 또 중시하는 팀이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작전 자체가 또 수비 위주의 패턴들을 조금 짜왔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또 벨기에전 또 5대0의 대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 경기 약간 스웨덴의 이 날씨 적응도, 이 몬테리 구장의 또 어떻게 보면 폭염주의보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 조금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이 기후를 과연 또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조금 펼쳐질지 조금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 전 요 경기는 오히려 또 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역시 또 티니지 프렌 아니면 또 이제 약간 무승부 아니면 또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상황을 봐야죠. 근데 이번에 또 월드컵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더위가 또 시작이 되면서 또 고전하는 면들을 업자나 선수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는 약간 티니지 프랭 무승부 2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오늘 약간 일본 야구는 전부 다 이제 역배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컨택이 좀 잘 안 됐어요. 그죠? 조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고 분석 대비해서 오늘 약간 조합에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면은 오늘 새벽 경기는 깔끔하게 한번 또 올킬로 발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무래도 또 기아 오바가 또 0.5가 또 모자랍니다. 그죠? 0.5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아쉽게 어느 바에서 또 걸림돌이 또 생겨버리네요. 이런 일들 조금 발생했는데 아무튼 새벽은 더 집중해서 더 좋은 결과 또 산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2배 올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오늘 또 맛있게 먹고 한번 또 휘파람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정 노려보겠습니다. 가자!